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요. 첫 번째 이슈는 더민주 대선 후보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3월 3일 저녁 6시 시사잡기 정관용 님이 네. 사회를 보고 더민주 대선 후보 문재인, 안희정, 이재명, 최성 이렇게 네 후보가 토론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? 아무래도 수첩공주니 뭐니 막 이러면서 거의 까내리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뭐 지 할 말만 하고 그냥 슥 사라지는 토론회답지 않은 토론회가 아니라 진짜 좀 제대로 된 토론회를 보여주지 않았나.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좀 집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실시간 급상승어의 고양시장 최성 후보가 네. 계속 이렇게 탑 랭크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진짜 야권에 인재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이런 숨은 보석들 찾아낸 재미 뭐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라고 하죠? 그 춘추전국 시대. 네. 제자백가? 네, 제자백가처럼 막 쏟아지고 맞아요, 있는 것 같아서. 아니 뭐 삼국지 융중 땅에 와룡이 숨어 있다던데 막 이런 가보면 제갈량이 막 잠자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거. 그런가 봐요. 다들 막 의리의리한 것 같아요.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뭐 기존에 뭐 문재인 후보라든지 어차피 지난 대선의 검증 자체를 많이 좀 겪었던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약간 안정감, 그다음에 아우르고 간다, 뭐 이런 느낌 좀 나는 것 같았고, 뭐 안희정 후보도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강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선명성, 그쵸. 네, 가장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 칼 같은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네. 그런 것도 좋았었던 것 같고, 특히 최성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날카로운 질문, 그다음에 답변 이런 거 보면은 대선 후보 반열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특징이나 강점 같은 게 각 후보마다 있는데 그게 토론회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, 진짜. 이제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네.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. 아, 말을 잘 못한다. 네. 그게 이제 조금 지적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솔직히 근데 문재인 후보가 다른 네.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죠? 네. 그 언변이라든지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, 그렇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네. 뭐 정치를 잘한다, 등치시키긴 힘들잖아요. 그죠. 뭐 정치인의 덕목이 꼭, 그러니까 필수 덕목까지는 아니고 약간 있어서 좋은 게 말발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정책 공약으로 많이 이제 덮으면서 이렇게 그렇죠. 보완해가면 될 것 네, 같아요. 보여주는 게 좀 많으면 네. 될 것 같고, 안희정 후보의 경우는 또다시 이제 도마에 오른 게 대연정. 그래서 대연정. 네, 그리고 또그 선한 의지. 사실 선한 의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냥 그래요? 유머러스하게 그냥 말했던 것 같은데 해명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지. 예, 그게. 해명 과정에서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대화 방향이 스르륵 바뀌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예. 그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뭐 생각이 깨어있네 이러면서 뭐라 그러지, 보수층이나 그쪽에서 이 사람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가고, 진보 쪽에서는 이 사람 얘기한 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러고 막 찾아보다 보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구나, 이래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그러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한 것 같고. 그죠. 사실 그러긴 힘들죠.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뭔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실 숨은 뜻은 저거고 뭔가 이렇게 화법을 일부러 하는 거다, 뭐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. 그러니까 그게 네. 너무 본인이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쉽게 맞아요. 대중이 접근하기 쉽게 풀어주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추상적인 면이 많죠. 네, 약간. 네, 이분이 철학가 출신이라 그러신가. 그래요? 근데 네. 좀 맞아요,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밖에 있는 토끼를 불러들이려고 토끼장을 열었더니 집 토끼가 다 나갔더라. 아이고. 뭐 이런 표현까지 안타깝네요. 하셨는데, 안타깝다. 예, 뭐 어제 토론으로 좀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셨으면 하는데 토론을 보신 그 유권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그 소신 있고 강직한 부분, 그게 또 다시 잘 부각이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약간 이재명 후보 생김새 보면 그 악어 있잖아요. 다큐멘터리에서. 눈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. 날카롭고. 입 벌리면은 이빨이 날카로운데 입 벌리기 전까지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. 고요하고. 생긴 게 약간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어디 파묻힌 악어 같이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위장하고 있는 네. 약간. 네. 그 뭐 살아왔던 세월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, 완전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로 그렇죠. 배제돼 있던 그런 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까지 왔는데 그걸 맞아요. 과감하게 포기하고 뭐 현실 정치인이 되는. 음. 충분히 뭐 그 사법고시 폐쇄해서
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. 뭐 맞아요. 진짜 큰 로펌이나 이런 데 실력 있으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판검사하면 뭐 우병우 라인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잖아요. 네. 굉장히 네. 좋은데요. 네, 전형적으로 권력이 빌붙어서 살 수 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민중속으로 맞아요. 인권 변호사 얘기를 선택했던 네. 뭐 그런 부분들. 멋있어요. 복지 쪽으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.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의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기가 대답할 시간이 너무 적지 않냐 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뭔가 얘기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듯한. 그 예전에 제가 푸른나무님이 한번 네. 그 이재명 시장님 그 관악구청에서 한 2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. 네. 근데 강연을 하는데 푸른나무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그때 큰 도움은 아닌데 컴퓨터 좀 만지려고 옆에 이렇게 서서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님 연설하는 거 봤는데 말 엄청 많아. 아, 그렇구나. 누가 제지를 안 하면 끝이 없어요. 정말. 이거 어디서 그게 그렇게 다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. 근데 그게 뭐 다 뭐 헛소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심도 있고 사람을 좀 감동시키고 좀 이렇게 막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. 네. 네, 진짜 연설가로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김대중, 노무현, 그다음에 이재명 뭐 이렇게 진짜로 대중을 잘 선동하고 감동시키고 뭐 이런 걸 주는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기회가 계속 많아져서 할 말을 다 하셨으면 네. 그래요. 토론에 계속 생겨서 모든 근데- 후보들 미천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맞아. 네, 다 할 말이 쏟아내는 없을 기회가 때까지 많았으면 계속. 좋겠어요. 네. 맞아요. 무한 토론. 무한 토론 배틀 막 해서.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발언이나 이런 게 수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. 또 그것 때문에 빌미를 주거나 그쵸, 좀 세죠. 네. 이재명 후보 측 캠프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요. 스스로. 음.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NS도 하시고 그러니까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개선, 그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나, 뭐 이런 그 분석도 많이 있던 것 같았고요. 그다음에 최성 후보를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최성 후보 같은 경우는 큰 존재감으로 기대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. 예. 애초에. 애초에 그리고 뭐 여론조사 상에서도 어차피 데이터 자체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지율이 좀 희박했는데 어제 토론이 일종의 약간 전환점이 된다. 네. 그죠. 예,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벌써부터 또 이제 갈라치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최성 뭐 안희정 잡나 뭐 이재명 잡나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네. 그렇게 또 이제 네. 그 싸움 구도를 만들어야 재밌잖아요. 그렇죠. 대립각을 만들어 주는 거지. 근데 뭐 언론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와는 반대로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. 근데 네. 대신에 뭔가 야권에 그리고 더민주에 이런 걸출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라는 게 재확인되는 그런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최종 후보에 대한 악담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. 네. 그러니까 새 후보가 하도 이제 막 언론에 많이 노출될 때 되게 비등비등한 능력을 보여왔잖아요. 계속 누굴 뽑지? 진짜 모를 정도로.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모르겠어 하다가 최성 누구지? 약간 이런 식으로 관심이 쏠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차선. 네. 맞아. 너무 모르겠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인물에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왜냐면은 뭐 3명 다 마음에 안 찰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애매하게. 예,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 후보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서 뭐 굳이 그렇게 규정한 건 아니지만 네. 뭐 지지율 순서로 봤을 때 네 번째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 또 볼 수 있는 거죠. 맞아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왜 예전에는 누구 뽑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 약간 보통 분위기인데 지금은 그래 좀 바꿔보자. 좀 제대로 바꿔보고 싶은데 어정쩡하게 바꾸기는 싫어. 맞아, 확실히 맞아.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래서 사람들이 막 좀 왜 물건 살 때 꼼꼼히 알아보고 사는 것처럼 맞아요. 관심이 쏠려가지고 더 재밌는 전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또 그런 효과도 있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. 이제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볼 건데 한 1분 내로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. 1분 정도? 뭐냐?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후보 찍을 거 아니잖아요. 그죠. 아니 뭐 일단 뭐 이제 야권 후보 그렇다면 야권 후보 뭐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이 돼서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뭐 공약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만 딱 1분 정도로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고 오늘 이슈 이거 첫 번째 마무리할게요. 준비 안 된? 준비 안 돼? 저부터요? 이 작가님부터. 예. 자 시작.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젠더에 대한 공약 같은 게 좀 많이 생각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
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물어봤었거든요. 뭐 일자리 대책 뭐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여성 일자리 대책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그때 약간 답변을 조금 이제 모호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. 동성애, 양성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을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요. 제가 먼저 한다고 할 걸. 약간 저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안 돼. 다른 거 해야 돼. 다른 거 예. 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. 제가 괜히 밀어가지고. 양세병님은요? 네, 저는 딱히 막 어떤 정책 이것보다는 있는 정책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? 그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맨날 새로운 공약, 새로운 법,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괜찮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회사에서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아니면은 뭐 잘 몰라서 못 쓰고 이런 법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거?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예를 들면은 야근 수당이라든지 당연히 야근을 하니까 뭐 야근 수당을 주는 게 당연하게 있는 법인데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. 네, 그렇죠. 야근 수당을 더 막 뭐 2배로 늘리겠다. 이런 법들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니까 있는 법이라도 그러니까 잘 지켜질 수 있게끔. 그렇죠. 그런- 새로운 거 막 이것저것 막 현혹시키려는 것보다는 예, 그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. 잘 들으셨죠, 후보님들. 들으셨을까요? 네, 넷 중에 누구 하나 들었을 것 같은데. 맞아. 근데 네. 이재명 후보님 그 악어 비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스코트 하나 만드시지. 이게 캐리커처로 네. 이렇게 네. 괜찮은데 제 디자인과니까 또 어떻게 한번 한번 만들어봐요, 그래서.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우리 복지악어. 복지 악어 나 괜찮네요. 복지 악마라는 말이 악마라는 어감이 주는 게 네. 좀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또 한 번 물으면은 안 놓잖아요. 좀 약간 그게 악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후보를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동물에 동물에 비유해서 뭐가 문재인 있을까요? 후보는 얼굴이 호랑이상 같아요. 조금 어. 호랑이상이 있어요. 사벨 타이거 막 이런 거 있죠. 그 원피스의 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 닮았다고. 있어요. 무슨 예. 대책에서 막 오다이지로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. 정말? 엄청 퍼나르고 사람들이 그거 막 네. 캡처해서 몰랐어. 있어. 근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. 네, 그죠? 맞아요.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같은 게. 동물에 비유하면은 약간 호랑이. 네, 네, 호랑이 그- 비슷하고. 그리고 그리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자유로운 그 사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보니까 그 한 마리 새. 새. 네, 뭐 약간 우와. 독수리 좀 비슷한 것 같고. 맞아. 약간 이렇게 아. 매서운 눈매가 있어가지고 매 약간 이런. 매, 맞아. 어배 좋다. 매 매 잘 좋다. 어울린다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악어 같고. 귀엽다 왠지. 네. 맞아, 왠지. 네, 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깜짝 팍 이렇게 깜짝 튀어나오고. 신비의 동물인가? 약간 전설의 그러니까 전설의 포켓몬 아직 같은. 모르는 거. 아직 몰라. 맞아. 아직 미지의. 네, 네.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늑대, 오. 외로운 오. 늑대, 약간 그런.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. 호련이 나타나. 호련이 나타나서 지금 중원을 평정하겠다. 뭐 이런. 오. 예, 우리끼리 그 무의미한 한번 분석을 좀 정말. 해봤는데, 예, 그래요. 지금 왜 그러냐면 더민주 경선이 뭐 작은 대선이다. 네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런 토론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저희 소요에서도 나름대로 한번 이 토론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탄핵이 먼저 인용이 되고 나서 대선 정국에 바로 들어갈 건데 예, 그 전까지 서로 네거티브 없이 네. 어제 토론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정관용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진행도 잘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토론은 토론이고 다시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땐 또 좋은 모습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제발 좀 싸우지 맙시다. 그래요. 지금 제발.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저 청와대에 있는 그 악의물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에요. 그리고 태극기를 더럽히는 수구 집회 운영하는 놈들.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. 왜 자꾸 우리끼리 싸우냐고 내부 총질하고. 하여튼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좋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오늘의 이슈였습니다.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뭐 기존에 뭐 문재인 후보라든지 어차피 지난 대선의 검증 자체를 많이 좀 겪었던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약간 안정감, 그다음에 아우르고 간다, 뭐 이런 느낌 좀 나는 것 같았고, 뭐 안희정 후보도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아요.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강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선명성, 그쵸. 네. 가장.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
칼 같은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네. 그런 것도 좋았었던 것 같고 특히 최성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날카로운 질문, 그다음에 답변 이런 거 보면은 대선 후보 반열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특징이나 강점 같은 게 각 후보마다 있는데 그게 토론회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, 진짜. 이제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네.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. 아, 말을 잘 못한다. 네. 그게 이제 조금 지적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솔직히 근데 문재인 후보가 다른 네.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죠? 네. 그 언변이라든지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말을 잘하는 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요. 첫 번째 이슈는 더민주 대선 후보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3월 3일 저녁 6시 시사잡기 정관용 님이 네. 사회를 보고 더민주 대선 후보 문재인, 안희정, 이재명, 최성 이렇게 네 후보가 토론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? 아무래도 수첩공주니 뭐니 막 이러면서 거의 까내리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뭐 지 할 말만 하고 그냥 쓱 사라지는 토론회답지 않은 토론회가 아니라 진짜 좀 제대로 된 토론회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좀 집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실시간 급상승어의 고양시장 최성 후보가 네. 계속 이렇게 탑 랭크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진짜 야권의 인재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이런 숨은 보석들 찾아낸 재미 뭐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뭐라고 하죠? 그 춘추전국 시대. 네. 제자백가? 네, 제자백가처럼 막 쏟아지고 맞아요, 있는 것 같아서. 아니 뭐 삼국지 융중 땅에 와룡이 숨어 있다던데 막 이런 가면 제갈량이 막 잠자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거. 그런가 봐요. 다들 막 의리의리한 것 같아요. 네. 약간. 네. 그 뭐 살아왔던 세월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완전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로 그렇죠. 배제돼 있던 그런 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까지 왔는데 그걸 맞아요. 과감하게 포기하고 뭐 현실 정치인이 되는 충분히 뭐 그 사법고시 폐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. 뭐 맞아요. 진짜 큰 로펌이나 이런 데 실력 있으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판검사하면 뭐 우병우 라인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잖아요. 네. 굉장히 네. 좋은데요. 네, 전형적으로 권력이 빌붙어서 살 수 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민중 속으로 맞아. 인권 변호사 얘기를 선택했던 뭐 네. 그런 부분들. 멋있어요. 복지 쪽으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.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의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기가 대답할 시간이 너무 적지 않냐 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뭔가 얘기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듯한. 그 예전에 제가 푸른나무님이 한번 네. 그 이재명 시장님 그 관악구청에서 한 2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. 네. 근데 강연을 하는데 푸른나무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그때 큰 도움은 아닌데 컴퓨터 좀 만지려고 옆에 이렇게 서서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님 연설하는 걸 봤는데 말 엄청 많아. 아, 그렇구나. 누가 제지를 안 하면 끝이 없어진다고 해서 꼭 이렇게 네. 뭐 정치를 잘한다. 정치시키긴 힘들잖아요. 그죠. 뭐 정치인의 덕목이 꼭, 그러니까 필수 덕목까지는 아니고 약간 있어서 좋은 게 말발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정책 공약으로 많이 이제 덮으면서 이렇게 그죠. 보완해가면 될 것 근데 같아요. 보여주는 게 좀 많으면 네. 될 것 같고 안희정 후보의 경우는 또다시 이제 도마에 오른 게 대연정. 그래서 대연정. 네. 그리고 또그 선한 의지. 사실 선언의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냥 그래요? 유머러스하게 그냥 말했던 것 같은데 해명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지. 예, 그게. 해명 과정에서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대화 방향이 스르륵 바뀌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예. 그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뭐 생각이 깨어있네 이러면서 뭐라 그러지 보수층이나 그쪽에서 이 사람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가고 진보 쪽에서는 이 사람 얘기한 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러고 막 찾아보다 보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구나 이래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그러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한 것 같고. 그죠. 사실 그러긴 힘들죠.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뭔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실 숨은 뜻은 저거고 뭔가 이렇게 화법을 일부러 하는 거다 뭐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네. 너무 본인이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쉽게 맞아요. 대중이 접근하기 쉽게 풀어주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추상적인 면이 많죠. 네, 약간. 네, 이분이 철학과 출신이라 그러신가. 그래요? 근데 네. 좀 맞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밖에 있는 토끼를 불러들이려고 토끼 장을 열었더니 집 토끼가 다 나갔더라. 아이고. 뭐 이런 표현까지 안타깝네요. 하셨는데 안타깝다. 예, 뭐 어제 토론으로 좀 재개 발판이 마련되셨으면 하는데 토론을 보신
그 유권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그 소신 있고 강직한 부분 그게 또 다시 잘 부각이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약간 이재명 후보 생김새 보면 그 악어 있잖아요. 다큐멘터리에서 눈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날카롭고 입 벌리면은 이빨이 날카로운데 입 벌리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. 고요하고 생긴 게 약간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어디 파묻힌 악어 같이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위장하고 있는